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27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늘 7월 27일은 한국전이 휴전된 날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체제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제전쟁은 언제 끝나느냐? 우리가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북한을 평화적으로 자유통일하여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 때 끝납니다. 북한 주민 해방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통일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통일신라처럼 한반도의 완전한 주인이 되고, 그리하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가 같이 평화와 번영과 자유를 누리는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그때 끝납니다. 6.25는 지금도 계속 중에 있습니다. 분단 역사에서 아주 특이한 지식인으로 기록된 분이 황장엽 선생입니다. 1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황장엽 선생은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이른바 주체사상을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김정일을 반대하여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한국에서 한 12년 살다가 가셨는데, 저는 생전에 아주 자주 만났는데 이분이 이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보수는 이념 무장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시면서 이념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념은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이다. 이념은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이다. 그걸 더 쉽게 풀이하면 이념은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개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적과 동지가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념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적과 동지, 요것을 머리에 꼭 넣고 다녀야 될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정치는 권력투쟁인데, 그 권력투쟁은 대한민국의 적과 동지를 가르고 적을 약화시키고 동지를 키우는 게 이념무장한 정치인의 행동 패턴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장동혁이라는 사람은 참 특이한 존재입니다. 이분의 행동을 쭉 들여다보면은 적과 동지를 거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로운 행동을 줄기차게 하고 있으면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척하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왜 장동혁은 보수의 적이 되고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오늘의 상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거의 모든 행동은 민주당에는 이롭고 국가와 민주주의와 보수에는 해롭습니다. 이게 거의 일관성인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의도적인 것인지는 쟁점이 되겠습니다. 1. 그는 윤석열의 불법 개헌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추종합니다. 이는 헌법과 사실과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보수의 적이고 극우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극우는 극좌와 통하는데 이념 무장이 부실하여 보통 극우의 조종을 받아 도우미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동혁 세력이 민주당에 의하여 우리의 전략 자산이라고 불리고 도우미나 귀염둥이로 여겨지는 것은 극우의 본성에 부합합니다. 2. 장동혁 세력의 정신적 지주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윤이 가장 미워하는 한동훈을 제명하고 계엄의 밤에 윤석열 편에 섰던 추경호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 중이므로 컷오프 시켜야 할 터인데, 윤석열에게 비판적인 주호영을 컷오프, 추경호를 대구시장으로 출마시킨 것은 내란 수괴에 대한 일편단심의 표현일 것입니다. 이러니 민주당 정권이 아무리 폭주를 해도 국힘의 비판은 정당성을 상실해서 효과가 없습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 수괴에게 충성하면서 민주당의 사법 흔들기를 비판해 본들 누가 설득당하겠습니까? 장동혁 세력도 이 사실을 알고 민주당에 대한 공격은 신용만 하고 한동훈 세력 제거에만 열중하다가 검찰 해체를 사실상 방조하고 민주당의 도우미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장동혁 세력은 사나운 민주당과는 싸우지 않는 대신에 윤석열의 내란을 진압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민주당도 두려워하는 한동훈, 김종혁, 배현진 등 애국자들을 공격하는 데 당권을 남용해가지고 민주당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언론과 여론의 반발을 사고 한동훈이 필마 단기로 싸워 정권이 코너로 몰렸을 때 장동혁 세력은 민주당 도우미의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한동훈을 지원하기는커녕 단계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한동훈을 제명, 민주당의 위기 탈출을 도왔습니다. 4. 장동혁 극우 세력은 지난 부산 북갑 보궐선거 때도 민주당 도우미로 뛰었습니다. 한동훈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자객 공천을 함으로써 사실상 명픽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행동했고 하정우 파이팅이라는 실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5. 6.3 선거 후에도 장동혁 극우 세력은 선거 민심을 배신하고 민주당 돕기에 열심입니다. 보수 재건을 위한 국힘당 혁신은 장동혁이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민주당 도우미로서의 임무가 더 중요한지 사퇴를 거부하고 혁신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내며 부정선거 재선거 선동으로 국민들의 웃음거리를 자청했습니다. 바보 같은 실수를 한 선관위보다 2,700만 명이 행사한 참정권을 무효화시키겠다는 재선거 선동이 더 나쁜 것입니다. 국힘당 지지율은 보수 재건의 기대감으로 급등했다가 장동혁의 배신으로 급락, 선거 전으로 돌아가고 민주당 거틈을 타서 검사 보안 수사권까지 없애려고 합니다. 6. 윤석열에 대한 일편단심이 민주당에 대한 일편단심으로 전환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극우는 극자와 통한다는 증거입니다. 장동혁 세력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므로 거짓과 사실에 대한 분별력이 마비되어 가지고 누가 적이고 동지인지를 모르고 또 무례합니다. 그들은 헌법, 사실, 상식, 용기를 가진 이들을 가장 미워합니다. 노예는 잔인한 주인이 아니라 그런 주인에게 저항하는 용감한 동료 노예를 더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세력의 본성은 노예 근성입니다. 그 지지자들도 비슷합니다. 민주당을 욕하면서 장동혁 비호하는 게 민주당의 귀염둥이 노릇이라는 걸 모릅니다. 음모론에 감염되면은 수치심과 자존심이 사라져 좀비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동혁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념은 공동체의 적과 동지를 구별하게 해주는 어떤 지혜입니다. 한국에서 공동체의 적은 헌법과 사실과 상식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그 자가 극좌니, 극우니, 민주당이니, 장동혁 일당이니 뭐 이렇게 어떤 간판을 들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기준은 딱 한 줄입니다. 헌법과 사실과 상식을 무시하여 무지하고 무법하고 무도하고 무례한 자는 공동체의 적입니다. 장동혁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